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연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수능 50일이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그에 대한 해설 강의 쌤이 같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다한 컨텐츠들을 소화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 2024 수능 트렌드를 그대로 라고 쌤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선택 과목 수능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택 과목 체제 이전과 이후가 수능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 이전에는 수학 가나형이었었는데 그때는 가형은 미적분이 중요하고 나형은 또 수원 수트 이렇게 확률과 통계학 이런 느낌이었는데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그 무게 중심이 수원 수투로 대부분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 수투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다수 등장을 하고 물론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 사전자리가 3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중에서 한두 문제는 또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선택 과목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도 선택 과목 다 맞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4점짜리를 설령 여러 개 틀린다고 하더라도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차가 공통 과목에서 훨씬 나는 시험이 최근 트렌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비틀어졌죠. 왜?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제 킬러 문항 배제, 교육과정 안에 출제하고 EBS 연계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들을 반영한 모의고사가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조금 더 열어보니까 분명히 작년, 재작년하고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지만 트렌드가 변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문항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 평가원의, 정확하게는 교육부의 그리고 평가원의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아서 이를 반영한 모의고사. 그래서 수능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좋다는 말인가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지금 OT거든요. OT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담겨 있느냐? 2024 수능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거는 분명하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과거 수능의 22번 그리고 미적이나 기하의 30번 수준의 문제들. 물론 확률과 통계도 30번 수준.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선택 과목에 비해서 공통 과목의 22번이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22번 수투의 미분의 활용 문제들이 지금 최근 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문항들은 오히려 30번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가 최근에 조금 쉬워진 느낌이 있어도 여전히 오답률이 90%가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였고 그 다음 이제 공통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에서도 30번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안 낼 수는 없고요. 난이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의 어떤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미적분은 30번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30번 오답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어서 실제로 과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기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공부를 안 시킨다 이런 느낌보다는 난이도 조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훈련시키겠다. 이게 이 강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문항 번호가 변화가 되는 것을 유연함을 담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6월달 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픽스가 돼 있었어요. 22번은 수투 미분의 활용 문제.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또는 21번 문제가 수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수열의 추론 문제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21번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나왔던 적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 밖에 14번 기억, 니은, 디귿이나 20번 중에 적분의 응용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항 번호와 특정 유형들이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수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역시나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 도형 문제가 나오고 그게 문항이 28번, 29번이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분명하게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온 주제들이
평범하게 대표적으로 수열의 추론 문제 같은 게 수열의 발견적 중에 항상 15번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2번이었나요? 13번이었나요? 예, 그래서 뭐 과하지 않은 13번 아니었군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문제로 약간은 그냥 복잡한 수준의 연산 정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등차 수열 문제가 21번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22번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미분의 활용 문제였거든요. 근데 적분 문제로 수투 문제로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항 번호가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 어떤 특정 주제를 배제하고 공부하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분의 활용 문제가 이번에 13번으로 나왔었는데 그 문항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과거에 22번 나올 때에는 상위권도 안 풀었습니다. 안 푼 경우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연함을 담은 모의고사 3회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주관식 선택 과목의 이 밸런스도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자면은 항상 어려운 문항들이 뭡니까? 무조건 주관식이었죠.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오답률 탑 5를 꼽으면은 가장 많이 틀린 문제 22번, 30번, 29번, 21번 그리고 이 마지막이 20번인 적도 있고 아니면 15번이나 뭐 객관식의 다른 문제인 적도 있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여전히 주관식을 많이 틀리지. 왜 그래?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잖아. 많이 틀리지만 분명하게 체감이 될 정도로 주관식의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번, 30번 뿐만이 아니라 21번 뭐 또는 뭐 29번 특히 이제 미적분 29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짜로 주는 느낌. EBS 수능 완성 교재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체감이 될 정도로 주관식의 난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학생들이 주관식이 어려워 버리면 너무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킬러 문항 배제의 어떤 출제 기조와 더불어서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쌤도 그렇다고 주관식을 다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난이도 조정을 했고요. 이게 이제 회차별로 달라요. 어떤 회차는 30번, 22번이 풀만하기도 하고 어떤 회차는 여전히 이번 9월 달처럼 22, 32 오답률 1, 2등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좀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회차별로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에서 특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5번, 14번이야. 14번 기억, 니은, 디귿, 뭐 15번의 수열을 추는 문제가 오답률 1, 2등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번 9월달 같은 경우는 13, 14가 가장 어려웠어요. 오히려 15번은 거의 뭐 공짜로 주는 느낌 내지는 그런 수준이에요. 13, 14가 어려웠는데 이제 쌤이 준비한 모의고사 안에는 13, 14라고 특정 문항 번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11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4점짜리 문제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다룰 수 있어요.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런 훈련을 파이널 모의고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 수능에서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점수 차이가 수학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수학 실력은 동일해도 훈련되고 안 되고 점수 차가 굉장히 크게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결론부터 말하면 확통이나 기하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올해 평가원, 올해 9월 평가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통이나 기하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출제 기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출제를 했고 뭐 확통에서 케이스 분류해서 뭐 중복 조합에서 뭐 이게 구하는 문제, 기하에서 벡터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기하에서 공간 파트 문제, 기하에서 2차 곡선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미적분이 엄청 바뀌었죠. 미적분에서 항상 터줏대감처럼 도형 문제 두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두 문제가 지금 올해 6월, 9월 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능 때도 두 개 다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킬러 문항 배제 발표를 하면서 테일러 급수로 풀 수 있는 형태라는 어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나올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과거에 비해서 축소를 시켰고요. 그 대신 올해 해성처럼 등장한 게 미적분에서 수열에 여러 가지 수열에서 뭐 음함수의 미분이나 이런 뭐 매개변수 미분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과거에 연산 문제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6월달 29번, 9월달 30번으로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과거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방금 말했던 신유형도 그런 것들 안에 속하는 건데 사실 이 신유형은요 항상 매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도 새로운 낯선 형태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22번, 30번, 뭐 21번, 29번 같은 진짜 4점짜리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후반부에 요게 비중이 높았다고 치면은 지금은 4점짜리 문제 올, 뭐 9번, 10번 정도는 아니지만 한 11번부터는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어떤 때에 비해서 새로운 문제를 유연하게 적응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 이것들을 해석하는 연습들이 돼야 되고 모의고사 안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 EBS 교재는 교과서 베이스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EBS에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고 올해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EBS 연계가 과거에는 좀 단편적인 연산 문제 중심으로 연계가 많이 되거나 고난도라고 하더라도 연계가 이제 뭐 간접 연계라고 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완전 낯설게 이렇게 설계했다고 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 9월달 평가한 모의고사가 전부 다 4점짜리 문항 중에 몇 개가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평가한 모의고사에서 뭐 미적분 29번이나 그 다음에 9월 평가한 모의고사에서 빈칸 가나다가 20번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빈칸 가나다 문제가 EBS 교재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가 전부 다 29번이 EBS 연계 문제인데 그 중에서 미적분의 29번 문제는 수능 완성 교재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체감이 될 정도로 이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교재 그러니까 일반 수능 기출 문제는 없어. 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EBS 교재는 교과서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 있어. A부터 G까지. 그랬을 때 그 내용들 중에서 조금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주제들이 모의고사에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설명이 엄청 길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OT인데 이런 거잖아.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얘 풀까 말까 했을 때 이런 부분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푸세요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모의고사는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쌤이 제작한 모의고사가 수능에서 그 문제나 그 아이디어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수능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수능을 만들고 반드시 검토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이 시중에 개발된 모의고사를 싹 다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비슷한 발상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배제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 자체가 똑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뭐 인강교재건 출판사에 있는 교재건 상관없이 어떤 교재를 구하더라도 그 교재 안에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 나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뭐 이렇게 평범한 3점짜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냐, 모의고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내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초반, 중반, 후반을 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전에서는 문제를 한 번 풀고 끝나면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순서로 하고 어떤 문제를 먼저 하고 시간을 몇 분 동안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풀이를 뭐 당연히 쌤이랑 같이 하는데 그것들이 푸는 순서가 있죠. 이것도 쌤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운영 이론이라고 1강을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그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1시간 동안 따로 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무 강의는 모의고사 만들어서 주고 너네들 풀고 채점하고 해석해봐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상위권이야. 아무렇게나 풀어도 됩니다. 왜? 어차피 시간이 남기 때문에 1번부터 풀건 30번부터 풀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쌤이 현장 강의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 100점 받았거든요. 미적분이었는데 근데 걔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100점 받았어 물어봤더니 걔는 주관식부터 풀었대. 그러니까 주관식부터 푸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객관식부터 풀던 주관식부터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수학 성적이 좀 어중간한 학생들은 두려움이 있지. 시간이 끝날 때 내가 모든 문항을 다 건드리지 못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풀 때 시간 낭비가 커가지고 나중에 쉬운 문제를 놓칠까 봐 걱정이 크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은 정교하게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을 하고 이것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선택 과목이 강하면 선택 과목 먼저 푼다든지 아니면 2, 3점짜리 먼저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는 건데 이에 대한 내용은 운영 이론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강좌와 교재를 활용할 것이냐면은 일단 OT 다 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OT를 듣고 나면은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파이널 강의 안에 1강이 아마 되겠죠. 여기 지금 OT 다음에 1강. 그 강의를 보는 거야. 이거는 뭐 막 책에다 막 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팔짱 끼고 들어도 됩니다. 또는 뭐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가볍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 거고 중간에 어려운 문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검토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요거는 뭐 이런 거지. 어떤 수학 문제 정답처럼 이렇게 해야지만이 무조건 시험을 잘 본다 이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들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운영 이론 학습. 그래서 요거 이제 쭉 듣고 그 다음에 100분 동안 시간을 재서 실전 모의고사 시험을 칩니다. 쌤이 파일로 좀 교재를 1회차는 파일로 무료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쌤 강의 안 듣는 학생들도 그냥 다 다운받아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고 방금 말했던 걸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해설 강의로 복습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복습하고 오답 정리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쌤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연습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미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있고 문제풀이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앞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습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 시험 기껏해야 뭐 3월, 4월, 7월 학력평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뭐 10월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안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또 초반부에 봤던 거는요. 내가 수학 실력이 완성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 모의고사만 봤어. 이거랑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마무리 단계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랑 그 어떤 훈련이 되는 정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운동을 배우는데 수영을 배운다고 칠까요? 수영을 배운다고 칠까요? 완전 어린아이가 물에 둥둥 뜨기도 힘들어. 그 상태에서 뭐 저병, 뭐 자유형, 평형을 배우는 거랑 내가 이제 물에 뜨고 이렇게 자유형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계형 정도는 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랑 그다음 평형까지 완벽 마스터야. 근데 저병이 잘 안 돼. 근데 그때 그 저병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랑 그 어떤 학습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후반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모의고사 보는 훈련이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요 모의고사 1회는 무료로 올려놨고 2회랑 3회는 쌤 이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벤트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가볍게 이제 참여하면 모든 학생 쌤이 2회, 3회도 보내줄 테니까 제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수학 실력은 충분하지만 훈련이 안 돼서 이걸로부터 무언가를 점수를 얻는 것을 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10이면 점수도 10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학 실력이 10이지만 점수가 5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요. 자, 쌤은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에서 만날 테니까 바로 강의 들으시고 실전 모의고사 훈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